예,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장수 정인에게 묻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당일날 대통령으로부터 4번의 전화 지시를 받고 예. 또 3번의 전화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 7번 정도는 통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통화한 거는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측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고요. 우리 김장수 정인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군 생활을 또 평생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 대한 경험도 많으실 텐데 예. 그 사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대면 보고 드리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상황실이랄지 어디 대면 보고를 하시기에는 와서 받으시기에는 너무 여건이 안 좋다는 것도 아시고 또 그 대면 보고 준비를 위해 가지고 분초를 놔두는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안보실장인 제가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떠가지고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석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10시 30분에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으셨죠. 전국의 특공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 희생자 없이 구조하라고. 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기간 중이었었고요. 예. 몇 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까? 제가 사고 해역에 한 12시 20분경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그때 당시에 행자부 장관이었던 강병균 장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결국 해경이었습니다. 해경으로부터 정확한 현장 보고를 토대로 보고를 받아야 청와대 등 전 정부 부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 또 신속한 어떤 그런 총력 대응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해경청장으로서 현장 보고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상황이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 전파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관련 그 유관 부처까지 일괄적으로 다 상황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직접 전화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당시 장관이 참석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현장 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마 우리 그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통화를 같이 했었는데 당시 우리 정인께서도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또 세월호 조사 이후에도 해경의 현장 조사 판단, 현장 보고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10시 30분 이후에 그럼 청와대하고는 어떤 라인을 가지고 보고와 사항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황 저희가 전파하는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상황이 전파가 됐고 어떤 직접적인 지시라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증인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처음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언제죠? 14년 2월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2월 이후에 모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은 아니고요. 사실 기억을 안 나는데 한 5번. 그 정도 5번에서 10번 사이를 방문하셨다고 하면은 방문하셔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속칭 말하는 필러라든지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이런 성형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째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상대로 잘하신다는 째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시술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쪽에 흉터 때문에 그것도 마비가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련이 일어난다고 해서 얼굴이 많이 자꾸 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네, 시술은 시술로 한 불가능하다고 적은 없다는 말씀드렸- 겁니까? 네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재 증인이 네. 이 비선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네,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고 네네, 또 그런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기화돼 가지고 네, 서울대 외래 교수 위촉이라든지 네, 또 대통령 해외 순방의 동행이라든지 네, 또 처가 운영하는 YJ 콥스 메디컬 봉합사 관련해 가지고 네, 산자부 15억 관련의 어떤 연구 대상 지정이라든지 네. 또 존 제이콥스의 화장품 청와대 납품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정황상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산자부도 공고위에서 받았다 그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그 청와대 들어가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은 보통은 갖고 말이죠. 네, 가지고 김민재 증인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혜라고 제가 여러 말씀드린 가지 뒤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면에는 김영재 증인과의 아니면 최순실과의 어떤 그런 돈독한 관계라면 그런 관계가 아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도 뭐 그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과정상 뭐 특별한 말도 안 되는 특혜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 중동 그 문제도 사실 그 이미 민간 쪽에서 저희가 그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UAE의 보건청 차관 대우께서 저희께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부다비하고 그 두바이에 도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제안서를 드리고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